안녕하세요. 슬기짱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통일성 있는 글쓰기라는 단원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 마지막 부분을 볼 거예요. 표현하기랑 고쳐쓰기랑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항상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101쪽부터 103쪽까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직접 연필로 한번 학습활동 수행해 본 다음에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통일성 있는 글쓰기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통일성 있는 글을 써보기 전에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 친구였죠? 연우라고 하는 친구가 글쓰기 단계 5단계에 맞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글을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이 친구가 글을 쓰는 걸 보면서 연습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 잠시만 복습을 해보면 글쓰기의 단계 첫 번째는 계획하기 단계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내가 쓸 글의 주제, 목적, 독자를 정했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정한 3가지를 글쓰기의 끝 단계까지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통일성 있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로 글 전체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설정한 주제를 잊지 말고 끝까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제, 목적, 독자를 정했다면 우리의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는 두 번째 단계, 내용 선정하기, 내용 생성하기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탐색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탐색한 자료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열할지 결정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를 3번째로 거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개요라는 걸 작성한다고 했고요. 이 개요를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직접 글을 쓰는 단계를 표현하기 혹은 초고 쓰기 단계라고 부르고 이렇게 글을 한번 작성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고쳐쓰기 단계까지 거치면 글쓰기가 모두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교과서 안에 나오는 연우라는 친구가 종이신문을 읽자라는 주제로 조직하기 과정까지 진행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나머지 2단계 표현하기와 고쳐쓰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1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101쪽을 보면 이미 글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연우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교과서에서 보여줄 수는 없죠. 교과서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연우가 글 쓰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미 글은 썼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101쪽을 보면요. 가운데에 비어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둘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직접 이 주변 맥락에 어울리는 부분으로 한번 표현하기, 즉 글쓰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우가 쓴 글, 하나의 글을 쭉 읽으면서 혹시 고칠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쳐쓰기를 할 때도 우리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내용이 주제와 어울리느냐 혹은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인가를 생각하면서 고쳐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우가 어떻게 글을 썼는지 우리 이제부터 볼 건데요. 이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우가 작성한 개요 있죠?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을 했을 텐데 지금 100쪽에 나와 있는 개요를 우리가 번갈아서 보면서 이 개요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101쪽 한번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표현하기와 고쳐쓰기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첫 번째 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초고 쓰기를 진행한다고 했고, 이렇게 초고를 쓰고 나서는 계속해서 고쳐 쓴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몇 번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고쳐 쓰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제출을 하면 될 거고요. 아래쪽에 지금 연우가 어떻게 표현하기와 고쳐 쓰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우는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써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통일성 있게 썼는지 점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글을 써보았다까지가 표현하기 단계를 거쳤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점검하였다라는 뒷부분은 고쳐쓰기를 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쳐쓰기를 할 때는 통일성 있게 썼는지를 점검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연우가 주제로 설정한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통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거나 고쳐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보니까 종이신문을 읽자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찾았던 글의 주제였죠? 지금 연우는 약간은 단순하게 주제를 그대로 제목으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주제를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오지는 말고 좀 이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은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참신한 제목을 한번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어볼 건데요. 글을 읽기 전에 왼쪽 페이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펼쳐보면 개요 나와 있잖아요. 개요랑 비교하면서 개요에서 설정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개요를 먼저 한번 보면요. 이 글은 크게 처음, 중간, 끝이라는 3단 구성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고 처음 부분에는 청소년들이 종이신문을 읽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 요약하며 읽기 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처음, 중간, 끝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에서 대부분 첫 단락이 처음 부분이고 마지막 단락이 끝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글 읽어보면서 처음 부분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우의 글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들고 누리소통망, 즉 SNS에 접속한다. 간밤에 누가 내 게시물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한다. 학교에 다녀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어제 놓친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문을 읽는 시간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일단 한 단락이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종이신문을 읽기보다는 휴대전화나 인터넷과 좀 친한 경향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등교 수업 했을 때도 혹시 종이신문 읽는 사람 있나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여러 반을 통틀어서 2명의 친구만 손을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 부분 내용을 여러 친구들이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처음 부분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신문을 읽는 시간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조직하기 부분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종이신문을 읽지 않는 상황이 첫 단락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단락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처음 부분의 주요한 내용은 청소년들이 종이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내용이겠죠. 이게 바로 문제 상황이죠.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종이신문을 읽자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학생들이 종이신문을 읽지 않잖아요. 이렇게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종이신문을 읽어보자라는 식으로 글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단락 읽고 나서 우리 조직하기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신문은 매일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주는 매체이다. 인터넷 검색이 편하고 효율적이며 텔레비전은 재미와 생동감이 넘치지만 이런 거 꼭 표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신문만한 것이 없다. 특히 종이신문은 새로운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세상을 보는 가장 효율적인 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 보면요. 앞부분에서 신문은 새로운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해서 일단 신문의 특성을 먼저 말해주면서 신문과 다른 매체를 비교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인터넷이었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네도 물론 좋은 점이 있지만 이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 하지만이라는 표지가 들어가면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신문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되고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신문의 장점, 신문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요에서 어떤 식으로 쓰려고 했었는지 한번 볼게요. 개요로 넘어가면 자, 중간 부분에 맨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죠. 종이신문의 특성을 말할 것이래요. 그 중에서도 새로운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해줄 거라고 계획을 지금 했는데 다시 넘어가서 보면 맨 첫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신문은 매일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주는 매체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말하려고 했었던 개요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그대로 첫 번째 문장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종이신문의 특성 첫 번째죠. 바로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주는 매체이다 라고 하는 종이신문의 특성 1번을 이야기했고요. 여기가 지금 중간 부분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인터넷 신문은 조회수를 높이려고 흥미 위주의 기사를 많이 내보내지만도 여러분들이 표시하면 좋겠죠. 종이신문은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실어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준다. 게다가 종이신문을 다 읽은 다음 채소나 과일을 보관하는 데 쓰면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 종이신문은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준다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등교 수업할 때 이야기했지만 분야별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정보를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게다가 뒤에는 종이신문의 장점을 하나 더 플러스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글의 주제가 종이신문을 읽자는 거였어요. 근데 종이신문을 읽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이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종이신문을 다 읽은 다음에 그거를 채소나 과일을 보관하는 데 쓰면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 종이신문으로 과일을 보관하는 데 쓰자는 거죠. 이건 종이신문을 읽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관련이 조금 떨어질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관련이 좀 떨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종이 신문이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장점이 아니라 종이 신문에서 사용되는 신문지의 장점이죠. 그 신문지를 활용해서 과일을 싸면 신선도가 유지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게다가로 시작하는 부분은 글의 주제와 안 어울립니다. 그러면 통일성에 어긋나는, 통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과감하게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는 초고 쓰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볼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서 자세히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종이신문을 읽어서 우리가 똑똑해지고 다양한 정보도 얻고 또 뭐 독해력도 좋아지고 이런 목적으로 읽자는 건지 아니면 종이신문을 읽고 나서 그거를 재활용해가지고 과일을 많이 싸놓자는 얘기인지 어떤 게 과연 포인트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읽고 고쳐 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다? 이 부분 삭제할 거다. 이유는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왜냐? 종이 신문을 읽자는 종이 신문의 장점이 아니라 신문지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읽다가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서 삭제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 과연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개요를 보고 판단하는 거겠죠. 지금 아까 밑줄 친 것처럼 이 부분은 종이신문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준다는 종이신문의 두 번째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요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개요에서 종이신문의 특성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했죠?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준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끊어서 종이신문의 특성 두 번째고요. 두 번째 특성은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준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의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죠. 이 부분이 종이신문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종이신문의 특성으로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제가 종이신문을 읽자는 건데 단점을 얘기를 하면 독자들이 읽고 싶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신문의 특성을 여기까지 신나게 이야기를 했으면 다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신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첫째, 신문을 읽으면 성적이 향상된다. 세모세모대학 연구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문을 읽는 빈도가 높을수록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에서도 성적이 높았다고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종이신문을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 문장인데요. 자, 이 단락은 이렇게 시작했죠. 신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단락에서는 신문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이 글에서 예상 독자 누구였죠? 이 우리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중1을 대상으로 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이야기를 하는데 표지로 분명히 밝혀줬죠. 첫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움은 신문을 읽으면 성적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 첫 번째입니다.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성적이 향상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개요에서 어떻게 작성했었는지 다시 살펴보러 갈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을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그것으로 첫 번째가 성적이 향상된다가 쓰여져 있네요.
개요에 맞게 잘 표현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면 둘째가 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직접 표현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둘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도 주제와 어울려야 하죠. 주제가 지금 종이신문을 읽자는 거였어요. 종이신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신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요. 조직하기 단계에서 이렇게 빈칸에다가 채웠잖아요. 선생님이 여기다 독해력이 향상되었다고 써 있는 거는 마지막 반 수업할 때 독해력이 향상된다는 이야기를 어떤 친구가 해줘서 그 대답을 바탕으로 쓴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면서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왔어요. 다 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독해력이 향상된다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 일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고 뭐 이해력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고 혹은 어휘력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되게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냥 적절하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표현하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선생님은 우선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보는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대답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 두 번째 한번 작성을 해보자면요.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종이신문을 읽으면 분야별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문을 읽으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게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 두 번째죠. 근데 뒷받침 문장을 써줘야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당면했다는 거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당면한 사회 현상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며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 여러 반을 들어가서 들은 대답을 조금 종합해서 한번 써봤어요.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걸 좀 풀어서 신문을 읽으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주하고 있는 사회 현상, 세상사를 잘 알 수가 있고 그 세상사를 알 수 있는 과정에서 신문에서 되게 객관적인 시선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기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 꼭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은 내용이 주제와 연관이 되면 어떻게 적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주제가 종이신문을 읽자라는 것이었고 그러면서도 중심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 신문이 우리 즉 중학교 1학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와 관련된 내용이면 이 부분에 선생님이 쓴 거랑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답 자신 있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중심 내용으로 보자면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 두 번째를 정리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가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에 대한 단락이고요. 자, 우리 개요에서 다음으로 이야기해 줄 것은 신문 읽기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하기 하면서도 통일성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이 친구가 작성한 개요 중에 이 하나의 내용이 어울리지 않아서 뺐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었죠. 종이신문의 독자 수 감소. 그래서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신문 읽기의 성공적인 사례로 표현하기 단계에서 딱 하나 경영인 땡땡땡의 성공 비결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마련해서 집어넣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썼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경영인 땡땡땡의 성공 비결은 신문 읽기였다. 초등학교에서 한 공부가 전부였던 그가 현명함과 판단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발판이 신문이라고 한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으로 배달된 신문들을 꼼꼼히 읽어 정보를 축적했다는 그에게는 신문이 교과서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신문 읽기의 성공적인 사례 내용이죠. 경영인 땡땡땡 인터뷰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했었고 이 인터뷰에서 이 경영인 땡땡땡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신문이 교과서였다. 즉 신문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이렇게 뭔가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면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나도 저렇게 읽으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문 읽기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까 개요 보면서 신문 읽기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하나의 내용을 삭제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 집어넣을지 아니면 이 경영인 땡땡땡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경영인 땡땡땡에 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 가지 내용 삭제했으니까 하나 더 추가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추가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문을 꾸준히 아침 시간에 읽어서 뭐 성적이 단체로 향상된 어떤 중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사례도 이야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얼마 안 남은 우리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종이신문을 읽는 일이 도움된다는 것을 알아도 빽빽한 활자들과 넓은 지면을 보면 흥미보다는 부담이 생길지도 모른다. 신문을 쉽게 읽으려면 처음에는 표제와 사진 등을 훑어보면서 가볍게 읽어보자. 문화, 스포츠, 경제 등 자신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읽는 것도 좋다. 신문기사의 형식이나 자주 쓰이는 단어 등에 차츰 익숙해지면 좀 더 꼼꼼히 읽게 된다. 신문 읽기의 고수들도 모든 기사를 다 읽기보다는 자신의 관심과 상황에 맞게 읽기를 추천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개요 작성할 때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바로 신문 읽기 방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신문을 쉽게 읽으려면 이라고 하면서 신문 읽기 방법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학생들 중에 종이신문 읽는 친구들 많지 않기 때문에 종이신문 읽는 방법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종이신문 읽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종이신문을 읽고 종이신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신문 읽는 방법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문 읽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인데 신문 읽는 방법 첫 번째는 표제와 사진 등을 훑어보면서 가볍게 읽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너무 이제 깊이 있게 읽는 게 어려우면 표제나 사진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봐라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읽는 것도 좋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부분 자료 탐색한 거 보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었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예면 이런 거에 관심 가지고 많이 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도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신문을 읽는 게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문 읽는 방법으로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그래서 다시 개요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신문 읽기의 성공적인 사례 다음에는 신문을 쉽게 읽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었고 그 두 가지가 표지를 중심으로 훑어보는 것과 관심 분야부터 먼저 읽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줘서 표현하기 단계에서 그대로 작성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방금 전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 확인했지만 마지막 단락 한 단락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끝부분이겠죠. 끝부분에서는 종이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라고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끝을 내겠다고 이 연우라는 친구가 개요에서 그렇게 작성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이 마지막 단락이 끝부분일 거고 여기에서는 종이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라는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종이신문을 읽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자. 다양한 지식은 물론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어 한 뼘 더 성장할 것이다. 시간이 나면 휴대전화부터 들여다보는 습관을 버리고 종이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라고 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있네요. 종이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 즉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을 내고 있고 개요에서 작성했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함께 예측했던 것처럼 맨 첫 번째 단락이 처음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끝부분이었고 그 두 문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우리 학습활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번 문제가 이거예요. 다섯째 문단에 이 노란색으로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같이 적었죠. 신문을 읽으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문에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학습활동에다가 적지는 않을게요. 다만 우리 글의 주제가 종이신문을 읽자라고 하는 거였고 여기에 어울리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표현하기 할 때는 꼭 주제와 어울리는 내용을 내가 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지금 2번 문제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 글을 평가하고 적절하게 고쳐 써보자라고 했는데 평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평가 기준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행평가로 통일성 있는 글쓰기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글을 선생님이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글을 이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이 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잘 썼나? 혹은 주제에서 거리가 먼,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나? 뭐 이런 측면들에 좀 집중해서 글을 쓰고 글을 고쳤으면 여러분들 수행평가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이거예요. 양가로 1에서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치고 싶은 부분과 그 까닭을 적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고쳐야 하는 내용을 하나 찾았었죠. 종이신문 가지고 과일 싸놓으면 신선도가 높다라고 했던 부분은 종이신문을 읽자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종이신문지를 가지고 과일을 보관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좀 고쳤어야 할 부분이었어요. 삭제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고치고 싶은 부분에서는 3문단의 마지막 문장
게다가 부터 신선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부분을 고쳐야 한다라고 썼고요. 고쳐야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이 부분은 신문을 읽자는 내용이 아니라 종이 신문지를 가지고 과일을 싸놓으면 좋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와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제와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것이 통일성에 어긋나는, 통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글의 통일성을 깨트리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신문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신문지가 우리에게 주는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을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종이신문을 읽으면 균형 잡힌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더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부분을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 연우라는 친구가 종이신문을 읽자라고 하는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지막으로 표현하기와 고쳐쓰기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은 글쓰기의 5단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5개의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할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환경 문제와 관련된 글을 쓰게 될 거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수업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과제형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선생님이 피드백 많이 해주도록 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 그리고 자료를 찾을 준비 등을 잘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유튜브를 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혹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